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분들을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고를 좀 보셔야죠. 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날씨가 좀 점점 이제 좀 약간 선선해지면서, 선선해진 게 아니지, 추워지고 있지. 네, 날씨가 왜 이러냐. 네, 추워지고 있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금박사 라이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물론 간혹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마 2021년 6월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2021년 6월이면 지금 이제 2년하고도 7, 8, 9, 10, 한 4개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월 수로도 한 28개월 이상 한 것 같고. 자, 뭐 어쨌든 오래 했네, 오래. 네.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댓글에다가 인사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 올려주신 분들 한 분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뭐 해결이 안 되거나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알아서라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전화번호 나오시죠? 전화번호 여기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종합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곳, 그렇죠?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신데요. 니칼님도 반갑습니다. 수원면장님도 반갑습니다. 진종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라지님 54세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국화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호양케비님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상영님 반갑습니다. 솔소르님 반갑습니다. 김상희님도 반갑습니다. 네, 라라지님 54세인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어찌 살까요? 그죠? 집 하나밖에 없으시면 주택연금 있으니까 주택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경숙님 반갑습니다. 솔소르님 오늘 아침에 대구에서 또 뵙군요. 네, 아침에 강의 들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슈가님 메일로 문의적인데 어떤 내용 문의하셨을까? 네, 영상으로 제가 답변해드린 게 몇 개 있는데 그렇죠. 영상으로 대체해드린 것도 있고 혹시 제가 메일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일일이 답변 못 해드리는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전화 주시는 겁니다. 전화. 제가 왜냐면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메일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때 이렇게 또 막 쳐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 메일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제일 편한 게 전화입니다. 전화. 왜냐면 전화는 그냥 제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제일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 제가 전화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정말 간략하게 혹은 복잡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제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경우에는 메일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살인지, 이분이 또 뭐 재무 상황이 어떠신지, 다른 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직업이 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실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런 거는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것보다 그냥 직접 전화 주십시오. 전화. 제 전화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전국에 공개된 전화니까
뭐 저희 센터로 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직접 주셔도 제가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송 있을 때. 하지만 다시 리콜을 전화 주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화를 반대로 안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것이 답변하기가 제일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슈가님 답변이 덜 되셨다면 다시 지금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님마님 반갑습니다. 주인공님, 월요일에 박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월요일이 방송하기에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고요. 오히려 휴일 날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겠지만 휴일 날은 또 제가 쉬어야 되니까 그죠? 쉬는 건 아니고 저는 휴일 날 쉬지 않습니다. 휴일 날 누가 쉽니까? 제가 지금 애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휴일 날 쉽니까? 휴일마다 학원 라이딩 하느라고 바빠 죽겠습니다. 그죠? 네, 요즘 갑자기 애가 공부를 못하면 아빠가 집에서 쉴 텐데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학원을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안 다녔던 저도 안 다녔던 학원을 우리 애 다닌다고 제가 옆에서 라이딩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죠? 이게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아빠들의 고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몽당이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라라지님 54세이고 제 취업해서 24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집은 10억입니다. 어우. 아니 10억짜리 집인데 뭐가 고민이에요. 10억짜리 집 있는데 그냥 집 팔고 그냥 5억짜리 집 사가지고 주택연금 받고 나머지 5억으로 펑펑 쓰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 집 10억짜리 집을 팔기가 쉽지 않죠. 사실. 자, 그래서 주택연금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택연금 가입하기에 조금 더 비싼 규모이긴 합니다. 근데 뭐 주택연금도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뭘 이동하고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다는 건 자산이 있는 거니까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54세에 재취업하셔가지고 소득이 있으시는 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기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40년간 놀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라라지님 얘기했으니까 좀 더 추가해드리면, 제가 연금 박사고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연금은, 노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재산, 또 이런 방법인 것이 확실하지만, 사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연금 없어도 잘 살았어요, 노후에. 왜냐면 평생 농사 지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이걸 평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내가 기업에 근무하면서 무슨 뭐 55세가 되면 퇴직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내가 뭘 하든 내 일을 평생 하며 살았다는 거죠. 대장간을 하더라도 평생을 했고, 농사를 지었더라도 평생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무슨, 대감님 댁에 하인으로 노비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대감집에서 노비로 살아도, 노비가 나이 들었다고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젊을 때는, 장작을 패고, 나이 들면 마당을 쓸지언정 자르지 않았고, 최소한 삼시세끼 먹을 밥은 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직장 구조가 재편되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소득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잘리지 않습니까? 이게 퇴직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퇴직이라든가 은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인간의 수천 년 인간 역사를 연구해 보면 퇴직이란 건 불과 지금 몇십 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원래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죠? 다만 그 일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일이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진짜 단 얼마라도 돈이 되는 일, 이런 걸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노후에 훨씬 더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일 안 하고 내가 집에서 쉬면서 노후를 40년, 50년을 보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금은 중요하지만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꼭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이라는 한자를 연구하면서 재산, 재테크와 산테크, 재와 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물을 불려가는 것이 재테크라면 생산을 준비하는 것이 산테크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라는 한자를 잘 연구해 보면 재와 산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불리는 재물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노후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재물만 가지고 있거나 또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열심히 소득만 있거나 이것도 다 안 좋다는 거죠. 재와 산이 함께 같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 그게 어디냐면 이 연금 부자들 책,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연금 부자들. 제가 이 책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가 다 정해져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연금을 이야기하는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삶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를 연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필 대표님 영상 재미있습니다. 저축하는 척 하지 마시라고 김경필 대표님 얘기하셨죠? 네. 그죠? 5월에 박사님 서울 머니쇼에서 뵀을 때 반대편에서 김경필 대표님 강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맞죠? 그때 김경필 대표랑 저랑 다른 강의장에서 강의했었습니다. 그죠? 뭐, 김경필 대표가 저보다 훨씬 유명하죠. 네. 그런데 김경필 대표님은 일단은 짠테크, 소비 좀 줄이고 저축 많이 해라 라는 거고, 저는 연금을 많이 준비해라.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정직한 팥죽님, 토지연금과 주택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기 쭉 나눠주시고요. 자, 남박사님 오셨습니다. 20, 30대는 국민연금 내면 손해고 50대 이상은 국민연금 무조건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40대는 어떤가요? 하셨는데, 네, 40대도 뭐 20, 30대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손해일 수는 있겠지만 제도가 어떻게 좀 잘 바뀌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뭐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제도가 이렇게 좀 개혁된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셔가지고 제도가 좀 젊은이들에게도 유리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40대도 불리하진 않습니다. 자, 박정희님 반갑습니다. 이영희님도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순자님 안녕하세요. 네, 정정님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팥죽님,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죠. 농지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현재 주택연금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원래, 아니, 지금도 좋기 때문에, 그쵸? 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월 지급금,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았을 때 받는 연금액이 점차 줄어들겠죠.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지만, 늦게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기대여명,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가입하신 분들 지금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 연금액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좋아지진 않을 거다. 국민연금도 그랬고 주택연금도 그랬고 이런 공공연금들은 처음이 제일 좋아요. 처음이. 그죠? 라라지님, 주택연금이 5억 넘으면 손해라는데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5억 넘으면 손해, 뭐, 집값이 5억 넘으면 주택연금을 뭐 받지 말아라. 혹은 뭐 손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지금 70세에 가입하신다면, 집값, 시세 집값 1억당, 집값 1억당 30만원 나옵니다. 30만원. 자, 그러면 내가 5억이 있으면 150만원 나오고요. 10억이 있으면 최근에 좀 늘어가지고 거의 300만원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억당 월 30만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5억짜리 집은 150만원 나오는 것이고 10억짜리 집은 30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가 손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연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받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대출 이자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내가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환은 언제 하는 거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상속 과정에서 상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150이면 충분해요. 연금, 다른 연금도 있고, 한 달에 150만 원만 주택 연금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집이면 150만 원 받아가지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집값이 10억이어가지고 내가 주택연금 신청했더니 뭐 절반만 받는 건 안 되거든요.
전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3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3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만 쓰고 150이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주택연금이 이게 대출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아 쓰면 되는 건데 굳이 불필요한 금액까지 대출받아가지고 추가로 150만 원 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연금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은행에 또 적금을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주택연금 대출 이자율은 4%인데 이건 내가 연금을 적금을 들었더니 2%밖에 안 줘. 그럼 내가 4%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2%짜리 은행 이자 받을 거면 뭐하러 대출 받습니까? 이러니까 손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고 300만 원 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싸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고 그 연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남아돈다면 제가 보기엔 그땐 손해라는 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의 문제지 주택연금 자체가 5억까지 가입하면 손해가 아니고 10억까지 가입하면 손해고 이렇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정정님 항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눌러주십시오. 네, 꿈트리님.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 연금을 10년 정도 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꿈트리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 연금을 10년 정도 넣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을 왜 넣어줍니까? 네. 미성년 자녀에게는 30만 원씩 공부시키는 게 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그죠? 네. 애가 공부할 때잖아요. 공부할 때 30만 원씩 연금 준비해 주는 것보다 30만 원씩 학원을 더 보내가지고 애 실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얘 노후에 얘 인생에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있고 다 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연금을 좀 해주고 싶다. 사실 연금 준비가 일찍부터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일찍부터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애들 고등학생인데 연금을 넣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죠? 네. 차라리 30만 원 정도 있으면 오히려 저는 우량 주식을 좀 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녀에게 연금을 주던 주식을 사주던 뭘 해주든 간에 증여 문제는 발생합니다. 증여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30만 원 정도면 1년에 360, 10년이면 3,600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에서 그렇게 관심도 없을 거고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연금이 대박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세금 문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녀에게 무슨 한 3억 준다. 그러면 세금 걱정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증여신고 하셔야 되겠지만 한 달에 30만 원씩 자녀에게 연금 넣어주는 것에 있어서 세금 걱정은 사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법적으로는 세무사들은 당연히 증여신고 하시고 철저하게 문제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지만 사실 제가 봐도 크게 고민할 문제는 없다. 일단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증여공제 한제도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해서 연금액이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30만 원 넣어준 게 갑자기 300만 원, 3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걸린다 사실 국세청도 바쁘고 그리고 걸려도 크게 세금 낼 일도 없고 아시겠죠? 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이 방송에서 세금에 대해서 탈세? 이런 방법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네. 사실 그리고 탈세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제가 그 세금 관련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금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세금 걱정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네. 약간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산타님 서둘러 집에 왔어요. 월요일 9시는 연금 공부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타님 이렇게 월요일 9시에 연금 공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연금 공부하셔가지고 연금 전문가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가님 40대 초반인데 국민연금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연금으로 모두 돌리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40대 초반인데 국민연금 납부는 기본으로 하셔야죠. 그죠? 이게 슈가님이 임의가입자라면 모르겠습니다. 임의가입자라면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가입자 그리고 혹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많이 있어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연금으로 일정 부분의
기본적인 소득이 해결된다. 그러시면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을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개인연금 중에서도 사실상 좀 좋은 연금들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또 공적 연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을 등한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 금액, 9만 원이 임의 가입이잖아요. 최소 금액이라도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셔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공적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아예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쨌든 최저 구간으로 납입하시게 되면 낸돈 대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별 그리고 달님 안녕하세요. 김현철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내가 82년생 41세 주부고 임의 가입 중입니다. 현 기준으로 65세 61만 원 수령이고요. 그다음에 10만 7천 원 88개월 추납 시 71만 원으로 연금액이 10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상개월 수가 60개월 나오신다고 합니다. 상개월 수가 100개월 이하라 추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개혁을 해도 나중에 추납하는 게 맞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개월 수가 이렇게 60개월이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상개월 수가 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이미 연금 전문가,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내가 낼까 말까, 더 낼까 덜 낼까, 혹은 추후 납부를 할까 말까,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상계월수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낸 돈을 1,000만 원 더 냈는데 이로 인해서 연금액이 얼마 더 올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금액이 올라가서 그 연금을 받았을 때 내가 낸 원금이 1,00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낸 1,000만 원을 연금 받은 걸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상계월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현철님 말씀하신 대로 상계월수가 60개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1,000만 원 내긴 냈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 연금을 받는 누계가 60개월이면 이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개월이면 5년입니다. 5년. 그죠? 그럼 5년이면 원금 다 받고 내가 10년을 더 연금 받게 되면 추가로 5년 더 받으니까 원금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65세에 계셔가지고 85세까지 20년 살아버리면 원금의 4배를 받게 됩니다. 5년이면 원금 회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경우입니다. 일반 개인연금에서 상계월수, 내가 낸 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15년입니다. 15년. 15년이 돼야 원금을 간신히 회수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5년, 10년만 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월수가 60개월, 특히 100개월 이하라면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추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데 엊그제 올라간 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안 올라간 것 중에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자라는 안이 지금 기본 안인데, 국민연금 내는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금액을 깎아야 기금 고갈이 더 늦춰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될 텐데,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데 소득대체율을 깎아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얘도 올리고 얘도 올려주자. 이게 지금 개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보험료 올리고 받는 금액 올릴 거면 그냥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지금 그대로 가면 되지. 무슨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금액까지 올려주면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그죠? 그럼 올리지를 말든가 그냥. 덜 받을 테니.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 가지고는 국가의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좀 뭔가 조삼모사,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득대체율도 올리자는 안이 지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면 추후 납부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내가 납부하는 달, 추후 납부하는 달에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앞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연금이 개혁돼가지고 올려버려.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후 납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추후 납부를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납부는 천천히 있다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추후 납부를 하시고 또 돌아가셔 버리면 또 이게 다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때 상계월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계월 수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바뀌는 것은 보험료,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인데 이것과 상계월 수는 추후 납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후 납부에 연관이 있는 건 소득 대체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실제로는 큰 개혁에 따라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유롱이님 반갑습니다. 호이안키비님, 박사님. 2013년 2월 연금 저축 상품이죠. 가입하셔가지고 2023년 2월에 10년 동안 납입 완료하셨고요. 그런데 이 보험이 10년 동안 수익률이 연평균 0.98%, 1%가 안 됩니다. 증권 연금 펀드로 이전하여 미국 지수 추정 ETF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54세이고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자, 내가 연금저축을 처음에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생명에서 가입했는데 얘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 공시이율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와가지고 10년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평균 수익률 1%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옮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옮겨가지고 내가 미국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지수 추정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생명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의 수익이 낮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어쨌든 원금이라도 지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증권사로 옮겨가지고 연금 펀드를 투자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옮긴 게 잘못한 겁니다. 옮긴 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전해가지고 미국 지수 추정 ETF에 투자하신 건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주가가 출렁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 본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ETF를 빼가지고 다시 딴 걸로 또 옮기고 또 어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요즘은 무슨 2차 전지가 간대더라 해가지고 미국 다 매도하고 다시 2차 전지로 갈아타고 또 2차 전지가 뭐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아닌가 보다 지금 뭘까 또 딴 거 옮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순간 연금 펀드를 옮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옮겨서 수익이 잘 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사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도 미국이 좋다고 투자하시지만 사실 미국은 좋았던 거지 앞으로 좋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수익률이 8% 10% 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것인데 좀 손실 난다고 해가지고 또 갈아타고 또 다른 정보를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시면 결국은 차라리 연금보험에서 그냥 1% 낮은 수익이라도 받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해 보시면서 펀드, 연금 펀드 투자하시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말리지 않고 옮겨서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 지금 또 54세시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남으셨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펀드에 옮기셔가지고 절대 트레이딩,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솔개님 반갑습니다. 요롱이님 공부 잘해주시고요. 오선홍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임스 리님, 국민연금 한 번도 안 냈는데 추납으로 이득인가요? 국민연금 한 번도 안 냈으면 추후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추후 납부인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이란 뭐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내고 가입한 이후에 안 낸 걸 내는 것이 추후 납부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러면 가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아니라 아예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 오늘 가입해서 오늘부터 이후로 안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추납이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냈다면 추납이 불가능하고요. 혹시 제임스 리님이 추납이 가능하시다면 과거에 한 번인가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추납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 이영희님 64세 현직에서 근무 불퇴할까 해요. 불퇴가 뭘까? 네. 계속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쵸? 네,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H님 57년생 국민연금 약 77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약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7천만원 정도, 주식은 4천만원, 빚이 3천만원입니다. 개인 택시합니다. 기초연금 다른 분에 비해 적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세금 간이과세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57년생이시면 65세가 넘으셨기
받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이죠. 그죠? 받으시는 분들. 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인데, 대상이 되시는데, 국민연금 77만 원 받고 계시고요. 아파트 7천만 원짜리는 제가 보기엔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 4천만 원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죠? 빚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까고 나면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금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택시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게 연간 소득이 잡힐 거고요. 이것이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자시기 때문에 거의 소득이 많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17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 사실 기초연금 받으시게 되면 32만 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은 32만 원 받으시지만 국민연금을 77만 원 받으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한 200 이상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 부분이 약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득이 좀 거의 국민연금 받을, 이제 기초연금 받을 구간에 거의 그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에 거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액을 다 못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본인 그냥 1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인데 내가 소득이 18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연금 30만 원 들었더니 180에다 30을 더하니까 210만 원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200만 원이 만 원 넘어가지고 201만 원인 분은 기초연금 못 받거든요. 소득 기준으로. 근데 200만 원인 사람, 180만 원은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210만 원 돼버리고 201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아가지고 그냥 201만 원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역전이 생겨버리거든요. 소득 역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180만 원인데 기초연금 받을 대상이 되신 분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겁니다. 200을 넘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을 지금 한 48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좀 덜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소득 때문에 좀 감액이 있다면, 그렇다고 소득이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좀 더 받으시겠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소득 계속 있으시고, 또 개인 택시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환갑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죠? 제가 보기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젊어서는 그렇게 무슨 돈 많이 벌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는 직업이지만 제가 보기엔 60대 넘으시면 최고예요. 개인 택시가. 그죠? 대기업 임원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놀고 있는데. 그죠? 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맨날 등산에 다니고 무슨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이나 먹고 이런 게 노후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후 살아봐야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내가 임원이면 뭐해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대기업에 있을 때 임원이지 나와가지고는 그냥 할아버지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 그렇게 허송세월 하시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개인 택시 자격을 가지고 면허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소득 버시고 그리고 또 개인 택시 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시기 때문에 건강도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는 날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그 집에 또 있어봐야 배우자하고 맨날 싸우기는 하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돈도 딱 벌어가지고 오면 또 이렇게 가오도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개인 택시가 갑이다.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하시면서 막 술 취한 애들 태워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낮에 나가셔가지고, 그죠? 그냥 선선하게 다니시면서,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만 다니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하게 개인 택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호연TV님, 제가 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금 개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면 언제든지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고 2013년 2월이면 5년이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10년입니다. 어쨌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시고 55세 이상만 되시면 연금저축은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소득이 있으시면 계속 연금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개시하실 필요는 없이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경옥님, 종합상담센터가 전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상담 전문가 합격자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박사님,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많은 연금 박사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만으로는 상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경옥님, 제가 전국에 만들고 싶은데, 전국에. 그죠?
전국에 계신 어떤 분들이라도 제가 연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교육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전국에 제가 센터를 내려면 다 좋은데 이게 저희는 연금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그룹을 지향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국에 다 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가가지고 컨트롤하고 또 알려드리고 교육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업을 크게 확장했을 경우에 결국은 규모는 커지지만 양적으로 확대되지만 질적으로는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금은 양적 확대를 하는 시점보다는 질적인 확대를 통해서 상담의 질을 높여가는 것. 그래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상담을 하는 것.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사실 가장 큰 현재의 미션이고, 이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시장이 더 커져서, 질적인 상담을 더 높이는 것보다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전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의 역량이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좀 하고 강의하고 이런 게 제 역량이지 제가 뭐 사업할 역량은 안 되거든요, 사실. 사업까지 잘하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전국에 센터를 내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의 교육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사업을 도움 주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죠? 네. 저의 노하우와 저의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국에 연금 전문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문가를, 자격증만 딴다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지수희님 반갑습니다. 네. 자, 또 꾸준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까요? 어디까지 갔는지. 어이구, 많이 주셨네. 빨리 가야 되겠다. 큰일 났다. 오마이갓.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정경수님, 10년 전일까요? 연금부자들이라는 박사님 책을 읽고 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차 개인연금 납입 만기 후 2차 IRP 계좌에서 2년 납입 중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라라지님 질문 많이 주십시오.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이광수님 반갑습니다. 라라지님 5억 원어치 S&P에 넣고 평생 살라는 분도 계신데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네, 5억 S&P 넣고 평생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5억 S&P 넣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두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고 계속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 나면 배 아프고 또 오르면 또 추가로 매입하게 되고, 이렇게 주식은 결국은 왔다 갔다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년대 초반에 주가가 2, 3만 원이던 게 지금 액면분할 전기전으로 3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100배, 20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30년간 보유하고 있던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있던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건강하게 살려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기고, 그러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고, 또 안 피던 담배 다시 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평생 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진짜 보살로 살라는 얘기는 보살로, 그렇죠? 네, 아시겠죠? 물론 5억 원어치 S&P 넣어놓고 그냥 저 시골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 문명 세계와 연을 끊는 거야.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희숙님 57세 여성입니다. 변액연금에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지금 수익률도 얼마 안 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다 보니 금액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해지해서 5%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연금에 가입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있다고 해서 더 가입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도 충분히 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김희승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상담은 어디?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오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실제 상품, 솔루션, 또 비교 분석,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수님, 박사님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주위에 연금 전도사 감사합니다. 전도사, 연금 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연금 목사, 네, 연금 목사, 네. 자, 야왕님 늦으셨는데요. 또 재방송 다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방송 들으시면서 지나간 내용 또 재방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방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방송이 너무 빠르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방 들으시면서 설정에 가서 거기서 재생 속도를 늦추게 하시면 천천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잠이 오니까, 그죠? 자, 정직한 팥죽님, 국민연금 미래기대 수익 추정치가 나오는데요. 추정치 나오긴 하겠지만 미래기대 수익은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죠? 네. 자, 1415님. 1415. 한 개의 일, 하루의 말. 야. 연금 박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딸 국민연금 월 21만원 2년 정도 내주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헛돈 내는 거 아닌지요? 뭐, 딸 국민연금을 내시는 거, 헛돈 내시는 건 아니지만, 낸돈 대비 효과는 따님이 젊으시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내주지는 마시고, 그냥 나중에 본인이, 때가 되면 내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추후 납부도 가능하니까, 굳이 아버지가 지금 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내주신다면 최저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가입이시니까요. 그쵸? 네. 따님이 그러면 주부신가? 네. 30대 후반 딸이시면 국민연금, 내고 계셔야죠. 그죠?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아빠가 내줘? 남편이 내주든가, 미혼인가? 네. 이미가입자면은 미혼일 수가 없고요. 그죠? 이미가입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남편한테 내라고 하세요. 남편한테. 따님부터 주지 마시고. 사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따님도 연금이 있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나쁜 금액이 아니니까 꾸준하게 내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추가해서 따님이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30대 후반에 딸의 연금을 부어주시는 아버님. 네, 그죠.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왕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최혜숙님도 반갑습니다. 민영님 반갑습니다. 자, 이왕수님, 회사에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불하더군요. 강제요. 그렇죠.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불해서 강제로 연금 마련해주고 있죠. 자, 콤스님, 연금 추납해도 될까요? 개인연금이 내년에 불입이 끝나고 10년 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올해 추납을 더해서 연금 수령을 높이고 싶은데 720만원 납부에 수수료 21만원 약 3%인데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개인연금 상품을 납입을 완료하거나 하고 있는데 개인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죠. 추가로 더. 그래서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 좋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기본적인 지금 추후납부 수수료가 3%가 나오는데 추후납부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기본적인 개인연금 상품의 기본적인 수익률이라든가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되게 좋은 상품이고 잘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추가 납입해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면 뭐 3% 정도 수수료는 걱정할 게 아니신 거죠. 그런데 기본 연금 자체가 크게 수익이 안 나는 연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거기 추가 납입 수수료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설령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기본 연금이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다면 거기다가 추가 납입하지 마시고 그냥 최근에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시는 것이 연금액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최저보증연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연금 수령 조건하에서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존에 가입하신 개인연금이 좋은 연금이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 납입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연금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센터에서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뿜님, 직장 다니던 딸이 얼마 전에 퇴사했는데요.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다시 직장 다니게 될 때 추납하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퇴사하셨으면 지금 이제 주부시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임의가입을 통해서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다시 직장 다니실 거라면 그때 가서 과거에 안 낸 기간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추후 납부인데 이것이 119개월, 10년 이내에만 되시면 언제든지 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내실 필요 없이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얀키비님, 박사님, 돈 파는 가게 김광주 선생님 등등 제사장 환경 등의 조언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3층 연금 거기다 주택 연금까지 한다면 엄마는 대기업 직원 급여를 수령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참 노후 준비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 정도 수령하면 상위 10%라는 말에도 더 연금을 준비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택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그쵸?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180만 원 있으시고 주택연금도 한 1, 200 받으시고 그러면 사실상 뭐 아주 크게 수준이 높지 않은 이상 연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면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 연금 준비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액을 높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일단 세제 혜택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차피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해드리고 연금 탈 때 저율과세 해드리고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드리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돈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갖고 있을 때 그때 부담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가 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연금으로 옮겼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걱정하셔가지고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금액만 보자면 국민연금 180만 원 받으시고 주택연금 한 200만 원 받으시면 크게 걱정은 없죠, 사실. 자, 애슐리님이 6% 개인연금 추천하셨는데 개인연금으로 미국 6% 채권 ETF 배당주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자, 개인연금 대신 미국 채권이라든가 ETF 배당주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금과 주식을 비교할 때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금 박사 방송 많이 들으신 분 아시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냐? 밥과 반찬. 지금 우리 애슐리님 물어보시는 건 이런 겁니다. 밥을 먹을까요? 반찬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밥과 반찬을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찬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짭니다. 짜. 그죠? 질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배당주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얘는 반찬이에요. 얘가 평생의 배당을 주고 평생의 좋은 수익을 낸다라는 가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게 설령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관계없이 이것만 가지고 내가 노후를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한 다음에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만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노후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젊을 때는 6% 채권을 계속 투자하면서 수익도 받고 배당도 받고 뭐 틈틈이 변경도 해주고 매수 매도도 하고 이런 게 다 또 금융시장의 환경이라든가 급변함에 있어서 내가 관리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이 70, 80, 90대 가지고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수익만 가지고 비교하시는데 노후에 내가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상품이 나에게 도움 되실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애슐리님께서 채권도 가지고 있고 배당주도 가지고 있고 ETF도 갖고 있는데 내가 활동을 못하고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누가 내 핸드폰 들어와가지고 싹 개인정보 빼가지고 가지고 전부 매도해서 전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싹 가져가 버렸어. 어떡할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무슨 누가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다녀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걸 가장 많이 그런 걸 당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죠? 네. 자,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노후 자산으로 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후에는 기본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금이 있는 다음에 주식, 채권, ETF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연금은 밥, 주식, 채권, ETF는 반찬. 아시겠죠? 반찬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지만, 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늙어 죽는 날까지 기본적인 식단, 주식, 밥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 밥이 제대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먹으면 한 숟갈, 한 젓갈, 두 젓갈은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고 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지금 식사를 하셨죠? 식사하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탁을 딱 보면서, 당신 지금 된장찌개 했는데 맛있네? 고기 맛있네? 콩나물 맛있네? 이렇게 드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그걸 맛있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랑 같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마 내일 점심, 내일 저녁 때 밥 빼고 먹어보십시오. 밥 빼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결국은 이래서 우리 애슐리님 하신 말씀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입니다만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시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 것이지 절대 연금과 투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인님 선물 옵션 파생 상품으로 만든 연금 상품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네, 파생 상품 옵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뭐 그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갑자기 연금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더블이 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가 그죠? 이런 거는 바람되지 않겠죠. 실제로 그래서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던 연금 중에서 낸 연금액에 여러분 내신 금액의 한 10에서 20%를 옵션이나 파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는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연금 펀드를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ETF까지 투자는 가능한 거니까 뭐 그죠? 네, 그렇게까지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금박사가 보수적이다. 연금박사가 너무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금이라는 것이 단기 상품이 아니고 장기 상품이고 노후가 되면 될수록 투자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연금을 거의 20년 가까이 상담해 오다 보니까 연금에 있어서 또 꼭 정답이라는 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근접한 답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영해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연금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연금을 운영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김정태님 99년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무조건 다 99년 가입했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9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확정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때 6.5, 7.5, 8.5 이렇게 막 높은 확정금리를 지금까지 적용해주시는 연금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해당하시는 보험사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인님, 뭐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어서요. 뭐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면 연금 하지 마시고요. 그죠? 연금 상품에서 파생을 찾지 마시고 그냥 파생 상품 하십시오. 그죠? 어차피 인생에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아니면 더. 그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한 방.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뭐 그렇게 계신 분도 계시으니까 그건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려면 굳이 연금으로 찾지 마시고 그냥 일반 주식 계좌 터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더 상품은 또 주식 말고도 많은데 강원랜드 가시면 돼. 강원랜드 가가지고 뭐 아니면 더 홀짝에 거는 겁니다. 홀짝에. 그렇죠? 우리 강원랜드 딱 뭐 그냥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1억 있다. 1억 있으면 뭐 아니면 도니까 굳이 이걸로 무슨 연금을 하고 주식을 하고 이러지 마세요. 연금 수익 5% 6%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 해봐야 무슨 뭐 10% 20%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홀짝에 한 방에 딱 던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홀에 걸었는데 홀 나오면 2억 짝 나오면 날리고 뭐 아니면 도.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네. 우리 일반인님.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에서는 공격적인 걸 찾으시려고 해봐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연금 자체를 공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전 말 자체도 그렇게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파생 상품 중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앵라님. 인사 남기려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학돈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앵라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좋아요. 빨리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일반인님 퇴직금 IRP 계좌로 들어왔을 때 바로 해지하면 세금 내고 일시불 수령 당연히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받으신 거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해지하시면 바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만 달라집니다. 세금만. 그런데 어차피 퇴직금 자체가 근속기간이 기시다면 세율이 거의 없고 낮기 때문에 일시불로 수령하나 연금으로 수령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지금 일반인처럼 뭐 아니면 도다. 그럼 그냥 일시불로 찾으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태극기우파님. 저는 57세이며 군대를 88년 6월, 90년 9월에 제대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은 91년, 21년부터 21년간 하고 명퇴하였습니다. 입대 기간 중 회사 추가 납부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입대 기간에 대해서 군복무 크레딧을 드리는 것은 여기 아마 88년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죠? 네, 그때 군대 다니셨던 기간
이 기간이 포함되는지는 이 기간 전에 가입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 온 기간이 추납 기간에 포함되느냐라고 하셨으면 그 이전에 가입 경력이 있냐 없냐를 보면서 답변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태극기 우파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이님. 너무 어려운 연금의 세계 어떻게 해야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죠? 연금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박사에게 물어보시고 연금 박사와 상담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없이 연금 박사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만님,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종신연금의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면 납부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종신연금이 계신데 상속세에 해당되면 납부하셔야죠. 그렇죠? 네, 납부하셔야죠. 그렇죠? 아마 돌아가시게 되면 넘겨주신 자산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납부 의무는 당연히 상속재산 물려받으시는 분이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의무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으신다면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납입 중이시라면 계약자를 빨리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자를 부모님 놔두지 마시고 계약자를 지금 본인 행복맘님 이름으로 바꾸셔야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란이님, 국민연금 11월에 60세 만기인데 3년까지 임의 계속 가입 낼까요? 오늘 연금공단에 전화 와서요. 그쵸? 뭐,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60세이시고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60세이신 분들에게 국민연금은 되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3년 더 임의 계속 가입 내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년 대비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최지영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으로 퇴직 후에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자,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어서 돈이 떨어지거나 이런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거 상담 전문가라는 것은 결국은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담을 하려면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라든가 내가 연금 상담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자격증 따겠다 그럼 혼자 지식인 것이고 혼자 공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로 재취업이 가능하거나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따면 돈이 됩니까?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서 내가 부동산을 차려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누구의 부동산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받아주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계속 오시는 손님 상대로 부동산 좋은 게 나와 있어요. 계약하세요. 집값 올라갈 거니까 빨리 계약하세요. 이렇게 영업을 해야지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만 자격 있다고 해가지고 돈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따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자격 따면 어서 돈이 떨어진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철저하게 영업직입니다. 영업직.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업을 하시려면 도움이 되실 거고 영업을 안 할 거다. 그러면 자격증은 사실상 이런 자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레드님, 개인택시 부럽죠. 바람소리님, 박사님 3개월수 공단에서 이야기할 때 매년 물가 반영률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던가요? 네, 반영해 줄 수 있겠지만 물가 반영률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좋습니다. 자, 레드님, 일자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고 1년 계약직밖에 없어요. 구청, 시청 등.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택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스카이님, 만 54세입니다. 55세 이후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IRP 계좌를 개설한 지는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금을 한 적이 없고 올해부터 입금을 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돈 한 푼 안 넣고 2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부터 입금하면 나머지 3년 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니면 넣은 시점부터 5년 후 수령이 가능한가요?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는 가입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지나면 연금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은 생깁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개설한 지 2년 지나셨고 지금부터 3년을 내셔서 3년 지난 후에 연금 5년 채워서 연금을 개시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지 납입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진희님,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가지고 있는데 52세부터 종신으로 받는 것과 65세부터 종신으로 받는 것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고 내가 더 이상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52세가 아니라 55세부터 가능하죠. 그죠? 예,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 연금 개시가 안 됩니다. 55세부터 그냥 받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연금액이 없다 그러면 종신연금 받으셔야 되겠지만
다른 연금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 낮은 연금은 종신으로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딱 10년으로 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이 연금이 괜찮고 수익률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불리셔서 65세부터 종신으로 받는 건 나쁘지 않죠. 결국은 이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예전에 가입하신 연금이 아니라면 최근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그냥 55세부터 10년 확정으로 빼서 그걸 가지고 다른 연금이나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라지님, 연금 박사님 말씀 듣고 3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10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국삼전자 제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뭐 1년, 2년 투자해놓고 뭐 주가가 오르니 떨어지니 이런 얘기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할 거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장기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미국 S&P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뭐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뭘 투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투자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방글님, 공무원 구급 3개월 직장생활 자녀 개인연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도 생각하겠지만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팁을 주는 것도 엄마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네. 공무원 구급에 이제 시작한 3개월 직장생활한 자녀군요. 그죠? 개인연금.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연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최소 지금 급여가 많지 않을 거니까 한 달에 한 20, 30만 원씩은 꾸준하게 불입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가서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제 직장생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해야죠. 집도 사야죠. 애도 키워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거기다 대놓고 연금부터 준비해라. 그럼 이런 자녀들은 연금을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집 마련할 때, 자녀 키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연금을 깰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최선으로 준비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시고 오히려 다른 준비를 하는데 더 자산을 모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엄마가 집 사주고 뭐 엄마가 뭐 다 결혼시켜주고 다 엄마가 다 물려줄 거라면 애는 연금 준비하면 되겠죠, 사실. 네. 자,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연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연금.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 중에서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금계좌나 IRP, 연금저축 같은 상품은 소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효과가 없거든요. 전업주부시라면 비과세 연금보험 5%, 6%, 7% 개인연금, 최저보증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의는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종호님 반갑습니다. 하늘나라에서님 늦으셔도 재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오님 연금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거, 건강보험 납입 대상 되는 거 그런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연금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연금보험은 사업비 수수료 없고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세금도 없고요. 그죠? 네. 이호님 국민연금 150 받고 개인연금 0.5 내면 건강보험료 내고 주택가치 감안하면 30만 원 매달 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건보박탈 여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호님께서 국민연금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 피부영재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겠죠.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다른 재산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재산을 줄이거나 국민연금을 줄여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내가 받는 수령액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을 연동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원님께서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고 계신데 내년에 160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후년에 170으로 올라가 버리고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결국은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올해는 달성했지만 내년에는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길어야 3, 4년 혜택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내가 줄이거나 적게 되거나 오히려 소득을 포기하거나 이런 걸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소탐대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낼 건 내면서 결국은 받을 건 최대한 누리는
이런 걸로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구간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하겠는데 그 구간에 걸리신다 하더라도 올해 내년에 걸릴 뿐이지 내년 후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건강보험료 내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건강보험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은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더 많이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이 달성됐지만 내년, 후년, 5년, 10년에는 결국은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안 오르면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집값이 안 올라서 세금 안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동희님, 비혼인 젊은 사람은 상속이 되는 개인연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전에 사고 나면 끝이라던데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비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자 없고 자녀 없고 부모님마저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개인연금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좀 더 유리할 상황은 되겠습니다. 자, 이호님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내는 게 중요하지만 평생 안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제도가 바뀔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호님 생명보험사 연금 받을 때 관리 수수료 차감하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비용은 10,000원밖에 안 되지만요. 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나오는 연금들은 달라졌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침착한 사람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호님 금융회사 생보사 수익이 먼저고 개인 노후가 다음입니다. 네,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때 150만 원 받으면 뭐 개인연금 분료, 현금급 수산 비중이 효과적이라 보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적은 분들 개인연금, 국민연금 수납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인님 감사합니다. 허니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구송님 6% 최저보험연금 연금 어디 가서 가입할 수 있나요? 1800 선유기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비교 분석, 가입 관리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부자님 직장인으로 급여받는 상태에서 만 55세가 되어 그동안 가입했던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약 1억 원이나 있으시네요. 그죠? 직장 다니면서 개인연금을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받으신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받으셨을 때는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으시게 되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시겠죠. 내년부터는 1200이 아니라 15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받으시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수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짧게 하는 것과 길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수익률이 높으시면 길게 하시고요. 수익률이 낮으시면 짧게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솔진님 오늘 꼭 실시간 참여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도 월요일 9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지님 앞으로 꼭 시간 지켜 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영심님 오늘 강의 대빵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배제크님 이제 오셨네요. 네, 제 방송 꼭 들어주시고요. 화영태님 제 딸이 기간직교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됐다고 가입 통지서가 왔습니다. 나중에 임용고시 합격하여 정교사가 되면 퇴직한 후 퇴직하면 사학연금 받게 될 텐데 국민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학연금 받으시고요.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학연금 끝나신 다음에 국민연금을 또 하시면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가입 안 돼서 받으셨으니까 가입해 주십시오. 나중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돼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님 40대 후반에 국민연금 미리 받으면 늙어서 덜 받더라도 좋은 전략일지요. 40대 후반에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은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찍 받을 수 없고요. 최대 일찍 받으려면 연금 개시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있지만 40대 후반은 불가능합니다. 자, 안진마님 감사하고요.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태형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불기둥님 반갑습니다. 까구기님 이번 달에 연금 3개 가입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목돈보다는 연금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 평일은 27,000원 받더라도 매일매일 통장에 찍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매일 연금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현재 18개 가입했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18개. 자, 앞으로 2개 더해서 20개 만드십시오. 애들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줬더니 2주만 지나면 차비가 없어 쩔쩔매는 걸 보면서 매일 용돈으로 드리고 있군요. 매일 연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진희님 수고하셨고요. 솔지님 감사하고요.
정정님 도움 많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싸님 늦었네요.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꽃방울님도 수고하셨고요. 불기둥님 6% 개인요금 예금자보 안 됩니다. 예금자보 안 되지만 훨씬 더 안전하죠. 예금자보 되는 건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이고 예금자보 안 되는 것은 전액 보호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셀틱 글래스코님 감사합니다. 스카이님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연금저축보험과 IRP 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인가요? 네,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외하고요. 국민연금 소득공제 되는 것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자, 유영수님 감사합니다. 일반인님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싸님 직장인인데 DC전환에서 관리 중입니다. 정작 퇴직할 때 IRP 연금 수령 말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만 조금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지 일시금 받느냐 연금 받느냐 문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게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도 경험이 되어서 저희가 점점 더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콕콕 집어서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분들 한 분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부족한 게 있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필요한 방송 센터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저에게도 도움되고 대한민국이 연금 준비가 많아져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0월 23일 월요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시간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 여러분 찾아뵙고 연금에 대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